안녕하세요. 다락방까지 올라오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바나이 다락방의 바나입니다. 뽐뽀뽐뽀뽐뽐뽀뽐뽀뽐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당신의 수능 끝난 걸 축하합니다. 네, 수험생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업로드가 원래 12시인데요. 수능이 끝날 즈음인 5시, 6시로 업로드를 하게 되었어요. 진짜 수능 준비하시느라고 너무 마음고생 많으셨죠. 다들 좋은 결과 있으시길 저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능 끝나고 나서 뭘 할지 계획은 세우셨나요? 생각보다 수험표 할인이 굉장히 쏠쏠하죠. 다들 수험표 꼭 챙기시고 많은 혜택들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수능을 2번 봤어요. 그래서 수험표 혜택을 2년간 받았는데 과가 연극영화과를 지망을 하다 보니까 수능 성적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고등학교 3학년 때는 공부를 조금 등한시하면서 지냈고 재수 때는 정말 치열하게 공부를 해서 결국에 이제 재수 후에 연극영화과에 입학을 하게 되었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재수 때는 친구들과의 연락을 거의 일절 다 끊고 공부만 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이 심했었는데 그때 제가 스트레스를 조금 덜 받을 수 있도록 해주었던 원동력이자 힘이 첫 번째는 제가 좋아했던 중국과 대만 드라마였고 그다음은 바로 책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책 읽는 거를 좋아했지만 지금처럼 뭐 고전문학이라던가 인문 교양서라던가 에세이 종류를 즐겨 읽진 않았고 당시에는 정말 일본 문학만 읽었던 것 같아요. 정말 일본 작가들이 썼다라고 하는 책은 무조건 다 빌려서 읽었었는데 제가 책장을 한번 둘러보니까 그 당시에 읽었던 책은 없더라고요. 제 기억에 저는 중고등학교 시절 그리고 대학교 시절은 다 대학교 또는 중고등학교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서 읽었어가지고 오랜만에 서점에 다녀왔습니다. 서점에서 그 당시의 추억 그리고 그 당시 제가 읽었던 책들의 제목을 아주 띄엄띄엄 기억을 하면서 생각나는 것들을 몇 권 추려서 가지고 와봤는데요. 오늘은 제가 수능이 끝나고 읽었던 책 또는 고3 그리고 재수를 준비하던 시절 때 읽었던 책들을 아주 제목만 간략하게 스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총 5권을 구매를 해왔어요. 첫 번째는 이제 제가 재수가 끝나고 읽고 또 대학교 도서관에서 한번 빌려서 읽었던 책인데 이 온다리쿠의 유지니아라는 책입니다. 이 책 같은 경우는 내용은 정말 지금 제가 설명드릴 책들은 내용을 잘 기억하지 못해요. 하지만 읽었다라는 제목만 딱 알고 있는 상태여가지고 근데 이 책은 조금 명확하게 기억이 나는 건 처음에는 되게 어떤 내용일까 했었다가 너무 재미있는 추리소설 한 편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추리소설을 일본 작가님들 거를 웬만하면 잘 읽지는 않는데 이 책은 또 읽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책이에요. 그 다음은 너무도 제 나이 또래의 분들에게는 유명한 책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바로 키토 아야의 1리터의 눈물이라는 책입니다. 이거는 자서전이라고 해야 되나요? 실화를 적어놓은 거죠. 이 작가가 희귀병에 걸렸고 그 병을 가지고서 살아갔던 내용, 그 당시에 많이 힘들었고 또 내 주변 사람들을 생각하고 본인이 조금 더 단단해지고 강해져서 살아나가야겠다라는 마음을 적어놓은 그런 책인데 정말 제목처럼 좀 1리터의 눈물을 쏟았던 책입니다. 이 책은 제가 재수를 하면서 읽었는데 저보다 더 힘든 시기에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런 마음이 들면 안 된다라는 걸 알면서 저 사람보다 나는 더 나은 상황에 있구나. 나는 지금 굉장히 행복하고 더 열심히 살아야겠구나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재수할 때 제가 읽으면서 많은 힘을 얻었던 책이기도 합니다.
또 스스로의 제 그 당시 삶의 불평, 불만을 가졌던 거를 좀 많이 부끄러워할 수 있게 만들어주었던 책이기도 해요. 그 다음은 가네시로가즈키 맞죠? 라는 작가님의 스피드라는 책입니다. 제 기억에 이 작가님이 이 책 말고도 레볼루션 고라는 책도 같이 쓰신 걸로 기억하는데 일단은 스피드만 사왔고요. 이 작가님은 일단 책이 되게 유쾌해요. 전체적으로 책 내용이 전부 다 유쾌하고 SP라는 책도 있는데 그 책 같은 경우는 조금 영화 시놉시스 대본을 보듯이 구성이 되어 있어서 또 되게 재밌게 읽었었던 기억이 나가지고 구매를 했습니다. 그 다음은 추억이 얽혀있는 두 권의 책을 한 번에 말씀드릴게요. 바로 도쿄타워라는 제목의 두 권의 책입니다. 작가님은 둘 다 달라요. 하나는 제가 정말 좋아했던 에쿠니 가오리 작가님의 책이고요. 한 권은 릴리 프랭크라는 작가님의 책이에요. 이 책은 제가 고등학교 때 읽었고요. 이 책은 제가 재수할 때 읽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책이랑 똑같은 책인 줄 알고 빌렸다가 내용이 달라서 크게 당황을 했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작가님이 다른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기억에 나가지고 이 두 권의 책까지 구매를 했고요. 그 외로는 이제 제 책장에 있는 두 권의 책이 있는데 한 권은 이 들떼지를 프로듀스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제가 최근에 이제 알라딘에서 구매를 했지만 이전에는 도서관에서 빌려서 읽었었어요. 재수가 끝나고 읽었는데 제가 중학교 때 노부타를 프로듀스라는 일본 드라마를 접한 적이 있어요. 그때 그 드라마를 너무 좋아해서 이 책이 딱 그 드라마 내용이겠거니 하고 읽었다가 또 내용이 달라서 크게 당황을 했었고 근데 이 책 자체도 너무나도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슬로우 굿바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너무 어릴 때 읽어서 조금 더 나이가 들어서 읽었으면 좋았을 걸이라고 생각을 하는 책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책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책장에 꽂혀 있으면서 제가 가끔씩 들춰보는 책인데 이렇게 보니까 저는 정말 고등학교 3학년 그리고 대학생 시절 때 그 재수 시절 때 일본 작가 그리고 일본 문학에 정말 많이 빠져 있었더라고요. 뭐 설국이라던가 인간실격이라던가 고전 문학들도 한국 문학, 뭐 영미 문학, 프랑스 문학 이런 거보다 무조건 일본 문학을 많이 찾아서 읽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요즘에는 그 어릴 때 많이 읽어왔던 게 있어서 최근에는 일본 문학 쪽은 많이 흥미가 가지 않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책은 제가 고3 재수 때 너무나도 재미있게 읽었었던 책들이었고요. 그리고 제가 연극영화과 입시를 준비하다 보니까 재수가 끝나고 나서부터는 또 다른 공부의 시작이었습니다. 주로 희곡집들을 많이 읽었는데요. 입시 준비를 하면서 희곡집을 굉장히 많이 읽었어요. 평소에 책 읽는 걸 좋아했어서 희곡을 읽는다라는 거를 되게 즐겁게 재밌게 읽었었는데 이게 아무래도 이거를 입시로 읽고 대학에 들어가고 나니까 조금 많이 정리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희곡집이 그리고 연극 관련된 책이 딱 이 정도밖에 없거든요. 뭐 셰익스피어 작품이라던가 안톤 체호브의 작품 같은 경우는 정말 필수로 읽었었던 것 같고 그 외에 뭐 보이체크라던가 우리읍내 같은 경우 이거는 정말 재미있게 그냥 읽었었고 이강백 희곡 전집 요거 같은 경우는 읽으면서 정말 재미없었다라고 했던 게 수능 지문에도 간간히 나오는 작품들이 있기 때문에 뭔가 다시 수능을 보는 느낌이어서 좀 즐겁게 읽진 못했던 것 같아요. 어쨌건 이렇게 제가 고등학교 그리고 재수 때 읽었던 책들을 다시 꺼내보니까 그때의 뭔가 파릇파릇하고 풋풋했던 열정과 수능이 끝난 후에 그 해방감이 다시 한번 느껴지는데 앞으로 이제 고등학교 졸업을 하기 전까지 뭔가 하고 싶은 것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대학 입시를 위해서 또 이제 수능 다음에 준비를 해야 될 것들이 또 생각보다 많을 텐데 딱 그때가 기회인 것 같아요. 뭔가 책을 조금 더 가까이 접하고
독서의 즐거움을 알 수 있는 거는 딱 그때가 가장 최적화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학에 들어가고 나면은 이제 뭐 동아리 활동이다, 뭐 MT다, 뭐 과 회식이다, 뭐 체육대회다, 학교 축제다, 시험기간이다, 정신없고, 또 방학 때 되면은 아르바이트도 해보고, 또 여행도 가보고 하느라고 책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각보다 없기 때문에 무언가 제가 생각할 때 책을 가장 많이 접할 수 있고 가장 편안한 마음으로 즐길 수 있는 시기는 수능이 끝나고 대학에 들어가기 전까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 대학에 가기 전까지 본인이 좋아하는 정말 가볍게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책들을 몇 권씩 쌓아놓고 읽으시다 보면은 나중에 대학에 가셔서 또 힘든 일이 있거나 또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한데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을 때 충분히 본인의 시간을 즐기면서 많은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러면서 훨씬 더 풍부한 대학 생활을 보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총 지난 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앞쪽에 책이 쌓여져 있는데 지금 오늘 샀던 5권과 지금 새로 꺼낸 이 2권, 책장에서 꺼낸 2권을 다시 한번 읽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7권이 정립되고 이제는 더 이상 책을 쌓아놓으면 쓰러질 것만 같아요. 원래 책은 쌓아놓고 읽고 싶은 거를 골라 읽는 맛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책을 사서 올 때는 또 신났는데 이렇게 쌓여져 있는 것을 보니까 죄책감이 또 들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그냥 추억팔이를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이렇게 좀 단계별로 제가 어떤 시기에 어떤 책을 읽었는지를 기억을 해보다 보면 그 당시 제가 어떤 류의 소설, 어떤 류의 책들, 어떤 장르의 책들에 빠져 있었는지 조금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나는 책들을 한 번씩 꺼내서 다시 한번 읽어보는 것도 굉장히 즐거운 시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책장에 고3 때 읽었던 책 또는 뭐 초등학교 때 읽었던 책, 뭐 몇 년 전에 읽었던 책들이 꽂혀 있다면 한 번 더 열어보시고 한 번 더 읽어보신다면 또 그때와는 다른 느낌을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는 수능이 끝난 후 읽기 좋은 책 베스트 3, 베스트 5 이렇게 추천을 해드릴까 했지만 이게 아무리 제가 추천을 한다 그래도 읽으시는 분들마다 취향이 너무나도 다르시기 때문에 그냥 저는 이런 책을 읽었습니다 라고 말씀만 드려봤어요. 아마 본인들이 좋아하는 장르들이 굉장히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뭐 자기계발서를 좋아하실 테고 어떤 분들은 에세이, 어떤 분들은 시를 읽는 걸 좋아할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고전문학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연애소설을 좋아하실 수도 있고 추리소설을 좋아하실 수도 있고 뭐 과학에 관련된 인문도서를 좋아하실 수도 있고 수능 끝난 김에 서점에 달려가셔서 이제는 참고서 코너 쳐다도 보지 마시고요. 본인이 읽고 싶었던 잡지, 소설, 시, 에세이 한번 두루두루 찾아다니시면서 사고 싶은 책 마음껏 한번 구매하시고 집에서 읽어보시는 게 어떠실지 건의드려보겠습니다. 아마 후회하지 않을 경험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영상 즐거우셨거나 과거의 내가 읽었던 책이 다시 한번 읽고 싶으셨다면 좋아요하고 구독도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조심히 내려가세요.